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토마토를 드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설탕을 뿌려 드시거나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것을 그대로 드시거나 아니면 샐러드에 넣을 때 오이랑 함께 바득바득 씻어서 드시거나 저도 그렇게 먹었습니다.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인 성인 10명 중 6명이 토마토를 드시는데 그 방법이 잘못된 탓에 토마토의 진짜 효능을 절반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입니다. 오늘은 토마토에 대해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토마토를 어떻게 드시나요? 어릴 때부터, 아니 수십 년째 당연하게 해오신 그 방법, 사실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효능들, 오늘 처음 알게 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토마토가 혈압을 낮추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새로운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토마토 먹는 법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 건강까지 지키는 토마토의 의외의 효능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혈압이 신경 쓰이신 분 계시죠? 혹시 혈압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혈압이 높지는 않은데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셨거나 우리 나이가 되면 혈압이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10명 중 6명은 이미 혈압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 연구팀이 아주 큰 연구를 했습니다. 55세부터 80세까지 스페인 성인 56명을 3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자들의 나이대, 우리와 비슷하죠. 이들을 토마토 섭취량에 따라 네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하루에 토마토를 110g 이상, 그러니까 보통 크기 토마토 반 개에서 1개 정도를 꾸준히 드신 그룹은 가장 적게 드신 그룹에 비해 고혈압 위험이 37%나 낮았습니다. 37%입니다. 이 결과는 유럽 심장병 예방학회지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코펜의 혈압 조절 작용입니다. 라이코펜이 우리 혈관을 조이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이 효소, 이름이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라고 합니다. 이 효소가 활발하게 작동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라이코펜이 이 효소의 활동을 방해하는 겁니다. 또한 혈관 안쪽 세포에서 혈관을 넓혀주는 물질이 더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면서 혈압이 낮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칼륨입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빠져나가면 혈압이 낮아집니다.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토마토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상승을 억제한다고 설명합니다. 국내 한국영양학회 연구에서도 2025년에 비슷한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는 한국인 성인 그룹에서 혈압 전 단계 진행 위험이 의미 있게 낮았다는 결과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에이스 억제제, 즉 혈압을 조절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칼륨이 많은 음식을 많이 드시면 몸속 칼륨 수치가 너무 올라가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시는 양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음식이 오히려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도 단맛이 나는데 혈당 괜찮을까 하고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와 질병관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큰 토마토 한 개, 약 350g까지는 드실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토마토의 혈당 지수, 즉 혈당 지수가 15밖에 안 됩니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라는 것은 극도로 낮은 수치입니다.
밥이 70이 넘는다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낮은지 아시겠죠? 토마토에는 식이섬유와 팩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혈당이 확 뛰어오르지 않고 서서히 올라갔다가 내려오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혹은 당뇨 관리 중이신 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오히려 토마토를 기름에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도 되고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달걀 스크램블에 방울토마토를 넣어 아침에 드시는 방법은 당뇨가 있는 분들께도 이상적인 식사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온 것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토마토에는 설탕을 뿌려 먹어야 맛있고 건강하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십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할머니가 그렇게 해주셨으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달달하고 맛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토마토의 가장 좋은 성분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설탕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몸은 그것을 처리하느라 비타민 B군을 대량으로 소모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B군은 라이코펜이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설탕을 넣으면은 비타민 B군이 설탕 처리에 다 써버리고 라이코펜은 흡수되지 못한 채 몸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설탕은 몸속 염증을 촉진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염증을 줄이려고 작용하는데 설탕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반대 방향으로 힘이 싸우는 셈입니다. 앞으로 설탕은 절대 뿌리지 마세요. 잘 익은 토마토는 그 자체로 충분히 달콤합니다. 단맛이 그리우신 분들은 아니면 그냥 토마토만으로는 영 입맛이 안 도신다면 소금을 아주 조금 뿌리시거나 올리브유를 한 방울 두르세요. 그것만으로도 풍미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야 가장 건강하다. 과일이나 채소는 익히면 영양이 파괴된다고 알고 계시죠? 대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토마토는 다릅니다. 토마토만큼은 익혀서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 세포벽 안에 꽉 갇혀 있습니다. 생으로 드시면 세포벽이 단단해서 라이코펜이 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라이코펜이 밖으로 잘 나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연구에 따르면 생토마토와 비교했을 때 익힌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율이 2.9배에서 조건에 따라서는 최대 8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약 2.9배에서 8배 사이라는 겁니다. 같은 토마토를 먹어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이만큼 차이 난다는 거죠. 여기에 기름을 더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 즉 기름에 녹는 성분입니다. 기름 없이는 아무리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토마토를 올리브유와 함께 가볍게 볶거나 아니면 잘라서 올리브유를 한 스푼 뿌려 드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토마토는 어떤 채소와도 함께 먹으면 좋다. 채소끼리는 궁합이 있습니다. 양배추와 함께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 갑상선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토마토와 양배추를 날 것으로 함께 많이 드시는 것을 자제하시고 익혀서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또 오이와 함께 드실 때도 아는 게 좋습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가 비타민C를 분해합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데 오이와 같이 드시면 이 비타민C가 일부 손실됩니다. 비타민C를 꼭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토마토와 오이를 따로 드시거나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과 함께 드셔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 조합은 올리브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름 없이는 라이코펜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 기름 중에서도 올리브유가 가장 좋습니다. 올리브유에는 올레인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토마토와 올리브유가 만나면 두 음식이 서로를 도와 심혈관 건강, 항산화 효과가 모두 훨씬 강력해집니다. 두 번째 최고 조합은 달걀입니다. 달걀의 단백질과 지방이 라이코펜 흡수를 도와줍니다. 거기에 달걀의 비타민 E와 셀레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비타민 C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각각 따로 드셨을 때보다 훨씬 강해집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자료에서도 이 조합이 세포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합니다. 스크램블에 방울토마토를 넣으시거나 달걀 프라이 옆에 토마토를 곁들이시거나 중국식 토마토 달걀 볶음을 해 드시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침 식사에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최고 조합은 양파입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함께 작용하면 흡수율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텍사스 A&M 대학교와 미국 농무부의 공동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올리브유에 양파를 먼저 볶다가 토마토를 넣으면 세 가지가 다 만납니다. 올리브유, 양파, 토마토. 이 세 가지 조합이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이 적고 오래 사는 비결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최고 조합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 단백질이 라이코펜 흡수를 도와줍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함께 세포 보호 효과를 더욱 강화합니다. 근육이 걱정되시는 분들, 단백질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두부조림에 토마토를 넣으시거나 두부 샐러드에 토마토를 곁들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최고 조합은 시금치입니다. 눈이 침침해지셨나요?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눈의 황반을 보호합니다. 황반 변성은 나이가 들면서 시야 가운데가 흐릿해지는 병인데 우리나라 60세 이상 10명 중 1명에서 나타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이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비타민C가 더해지면 눈 전체를 보호하는 더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시금치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은 다음 토마토를 넣어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단,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시금치에 칼륨과 옥살산이 많아서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양으로 드세요. 이제 원본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은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미세먼지나 황사가 걱정되시죠? 봄이 되면 특히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폐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고 미세먼지 영향도 더 크게 받습니다. 토마토가 폐 건강도 지켜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정보에 따르면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폐에 생기는 활성산소를 줄여서 폐 손상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같은 외부 자극이 폐세포를 공격할 때 라이코펜이 방어막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토마토에 또 다른 성분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뀝니다. 이 비타민 A가 손상된 폐 점막을 재생시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담배를 오래 피우셨거나 공기질이 좋지 않은 환경에 오래 사셨던 분들 아니면 폐 기능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드실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베타카로틴을 포함한 항산화 성분이 껍질에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에 토마토를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 중간 크기 한 개에는 라이코펜이 약 4에서 7mg 들어있습니다. 연구들에서 혈압, 암 예방,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하루 라이코펜 섭취 목표는 약 5에서 15mg입니다. 즉 중간 크기 토마토를 하루 1개에서 2개 드시면 그 범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로 드신다면 방울토마토 7, 8개가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분과 비슷합니다. 기억하세요. 익혀서 드시면 같은 양이라도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생으로 드실 때 대비해서 최소 2.9배에서 최대 8배까지 더 많은 라이코펜을 흡수할 수 있으니까요. 토마토 보관 방법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아직 덜 익어서 단단한 토마토는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가 토마토가 더 이상 익지 못하게 합니다. 미국 농무부에서도 덜 익은 토마토를 냉장 보관하면 숙성이 멈추면서 맛과 향이 떨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온에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두시면 됩니다. 반대로 잘 익은 토마토는 빨리 냉장고에 넣으세요. 상온에서는 하루 이틀 안에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보관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토마토의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두세요. 꼭지 부분이 가장 약합니다. 아래로 두면 수분이 덜 빠져나가서 훨씬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토마토 수명이 이틀에서 사흘은 더 늘어납니다. 이제 토마토를 드시면 안 되거나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신 분들입니다. 토마토는 산성이 강해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드신 후에 가슴이 쓰리거나 목이 따끔거리신다면 드시는 양을 줄이시거나 드시는 시간을 조절하세요. 두 번째,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퓨린 성분이 통풍 발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과도하게 드시지 마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스 억제제 계통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칼륨이 많이 쌓이지 않도록 섭취량을 조절하시고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하루 한두 개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는 것은 대부분의 분들께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마토를 먹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트에 가시면 방울토마토 말고도 큰 토마토, 줄기 달린 방울토마토, 대추 모양의 대추토마토 등 여러 가지를 보셨을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사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방울토마토가 큰 토마토에 비해 표면적이 넓어서 같은 무게라도 껍질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산화 성분이 껍질에도 많이 있으니 방울토마토가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류가 아니라 꾸준히 드시는 것과 제대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분들이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드시던 습관은 사실 당시에는 그게 맛있어서였을 겁니다. 그 시절에는 토마토가 달지 않아서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뿌렸겠죠. 지금은 품종 개량으로 달콤한 토마토가 많이 나옵니다. 더 이상 설탕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마토를 주로 날 것으로 그냥 먹거나 주스로 마십니다. 그런데 서양, 특히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지중해 지역에서는 토마토를 주로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서 먹습니다. 파스타 소스, 피자 소스, 수프 등 대부분이 토마토를 열을 가해서 요리한 형태죠. 그 지역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연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연구자들은 토마토를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서 많이 먹는 식습관이 그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이 방법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에 토마토를 한두 개 넣어보세요. 육개장에 넣어봐도 됩니다.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끓이면서 토마토가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국물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라이코펜은 이미 열을 받아서 흡수율이 높아진 상태고 국물 안에 기름기가 있으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또 아침에 빵을 드신다면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살짝 구워서 올려 드시거나 스프레드 대신 토마토 슬라이스에 올리브유를 뿌려서 올리세요. 영양도 챙기고 맛도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토마토를 자연스럽게 넣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그게 가장 오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이코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아까 라이코펜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몸속에서 녹이 쓰는 것, 즉 세포가 손상되는 과정을 늦춰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이 라이코펜 사실 우리 몸속에서 아주 특별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입니다. 전립선, 고환, 부신 같은 곳입니다. 특히 남성분들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라이코펜이 이 기관들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세포 건강을 지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이 47, 0명의 남성을 12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토마토 제품을 주 2회 이상 드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립선암 위험이 약 35% 낮게 나타났습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코펜은 여성 건강과 관련된 세포들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평생암 발생 확률은 3명 중 1명입니다. 꾸준한 항산화 식품 섭취가 장기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비싼 약이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토마토 한 개를 제대로 드시는 것,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오늘 처음 알게 되신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가 55세부터 80세까지 56명을 3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하루 토마토를 110g 이상 꾸준히 드신 그룹은 고혈압 위험이 37%나 낮았습니다. 37%입니다. 라이코펜이 혈관을 조이는 효소를 억제하고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신경 쓰이신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또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안심하세요. 토마토의 혈당 지수는 15밖에 되지 않아서 이미 당뇨가 있으셔도 큰 토마토 1개까지는 드실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와 질병관리청에 확인된 내용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폐 걱정이 되시는 분들께는 이 내용이 반가우실 겁니다.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에 따르면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폐의 손상을 억제하고 베타카로틴이 폐 점막을 재생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 할 습관들입니다. 토마토에 설탕을 뿌리는 것은 오늘부터 멈추세요. 라이코펜 흡수를 막고 염증을 촉진합니다. 생으로만 드시지 말고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서 드세요. 라이코펜 흡수율이 이 전구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아집니다. 달걀, 양파, 두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하루 목표는 중간 크기 토마토 한두 개입니다. 방울토마토라면 7, 8개입니다. 보관할 때는 꼭지를 아래로 두시는 것 잊지 마세요.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조금 두른 팬에 방울토마토와 달걀을 함께 익혀 드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돈도 몇백 원이면 됩니다. 이것만으로 오늘 배우신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가족들 돌보느라 정작 내 몸 챙기는 것은 뒤로 미뤄 오셨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우리 몸을 챙겨야 합니다. 건강한 내가 있어야 손주들 곁에서 오래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혈압이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가족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도 함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토마토를 어떻게 드시는지 오늘 새로 알게 된 내용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잘 익은 토마토 1개, 올리브유 1스푼,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가족 곁에서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